여러분, 한국 학교 급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이 질문을 들은 미국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급식이란 맛없는 칠면조 샌드위치, 기름에 쩔어 흐물거리는 피자 조각, 그리고 우유 한 팩 정도가 떠오르는 단어였죠. 미국 학교의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트레이에 대충 음식을 담아 몇 입 먹다 말거나 아예 바깥에서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오고 나서 가장 강렬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학교 급식이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미국 뉴욕의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이곳은 한국 문화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명문 사립고로 유명합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부채춤 같은 한국 전통문화를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칠 정도였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학교 학생들 역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매년 진행되던 한국 수학여행이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드디어 2023년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5명의 학생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방한 수학여행이었죠. 출발 전부터 학생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니, BTS가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난 한국 음식이 제일 기대돼. 한국 라면, 떡볶이, 삼겹살, 김치 다 먹어볼 거야. 솔직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미국 음식이랑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봐야지.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한국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공부했고, 또 어떤 친구는 한류 스타들의 성지순례 코스를 미리 찾아보기도 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학생들. 공항에 내리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한번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미래의 도시야? 공항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로봇은 뭐야?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문화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 중에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학교를 방문하는 날,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버스를 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깔끔한 학교 건물과 운동장,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된 복도를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우와, 우리 학교랑 너무 다르다. 미국 학교는 벽에 낙서도 많고 건물도 좀 낡았는데 여긴 완전 새 거 같아. 이날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듣고 태권도 체험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문화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배가 고픈 상태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눈앞에는 가지런히 줄 서서 배식을 받는 한국 학생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미역국과 흰쌀밥, 바삭하게 튀긴 닭강정과 달콤 짭짤한 불고기, 나물무침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계란찜까지, 심지어 후식으로 주스와 요거트까지. 잠깐,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 이건 급식이 아니라 레스토랑 뷔페 아니야? 우리 학교 급식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오늘만 특별한 날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원래 이렇게 나와. 진짜? 미국 학생들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한국 음식을 조심스럽게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김치는 맵다고 했는데 딱 좋은데 이 국이 진짜 맛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 어느새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반찬을 맛보며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배식대를 다시 찾아가 추가로 더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묻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은 어때? 우린 이 정도 급식은 꿈도 못 꿔. 정말? 우리 학교 급식은 피자 한 조각이랑 우유 한 팩이야. 그게 끝이야? 어떤 날은 햄버거가 나오기도 하는데 빵이 축축하고 패티도 딱딱해. 그래도 돈 내고 사 먹는 거잖아? 비싼 거 아냐? 맞아. 무료 급식이 아니라서 한 끼당 3에서 5달러씩 내야 해. 한국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내야 돼? 그럼 돈이 없는 학생들은 점심을 굶거나 그냥 작은 과자로 때우기도 해.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죠.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급식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했고, 심지어 그마저도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부실한 식단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식판 위에 올려진 반찬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다. 한국 급식. 진짜 최고야. 그러나 이들은 아직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한 미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받아도 돼요? 이 말을 들은 한국 학생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가서 리필하면 돼. 그 말을 듣자마자 몇몇 미국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그것도 공짜로? 미국에서는 급식이 한 사람당 정해진 양만 제공됩니다. 추가로 더 먹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원하면 밥과 반찬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학생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학생들은 다시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더 담아주는 영양사 선생님의 손길을 보며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이 정도면 학교에서 우리를 VIP 대접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추가로 반찬을 더 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만족스럽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급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한마디가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급식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하나둘씩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급식이 매일 나오는 거라고? 그래. 물론 메뉴는 매일 바뀌지만. 그럼 오늘처럼 닭강정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도 자주 나와? 당연하지. 가끔 돈가스나 제육볶음도 나오고 심지어 잡채 나올 때도 있어. 미국 학생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미국 급식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나오는 날이 거의 없어. 영양 균형도 완벽하잖아. 미국 급식은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거든. 그제야 미국 학생들은 왜 한국 학생들이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 급식은 고기, 야채, 국, 밥이 균형 있게 배치된 식단이었어요. 반면 미국 급식은 대부분이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처럼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식단이었죠. 우리도 이런 급식을 먹고 싶다. 한 미국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급식비를 안 내도 된다고 했지. 응,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미국 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뭐, 그럼 이 급식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맞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잠깐 정부가 학생들의 급식까지 챙겨준다고? 미국 학생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생들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경제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야 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다 무상급식이야? 그렇지. 모두 똑같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미국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야? 미국 학생들은 한국 급식의 자율성에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응. 남기지만 않으면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 미국 급식에서는 학생 한 명당 정해진 양이 나왔고 그 이상을 원하면 추가 금액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급식은 다릅니다. 그럼 배고픈 학생들은 추가로 더 먹을 수 있겠네. 당연하지. 헐,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안 돼. 미국 학생들은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단순한 음식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미국 학생들은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급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교 급식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너무 부끄럽다. 한국에서의 급식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국 급식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린 급식을 돈 내고 먹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가 아니잖아.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은 점심을 못 먹기도 하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급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한국 급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우리 학교 급식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미국에 돌아온 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급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해야 해. 한국처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 학생이 학교 게시판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추가로 더 먹을 수도 있고 매일 건강한 식단이 나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형편없는 급식을 돈 내고 사 먹어야 할까? 미국에서도 급식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학생들은 급식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무료 급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 사회에 실제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 급식을 바꾸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몰라. 과연 이 학생들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며칠 후 일부 학생 대표들이 학교 식당 관리 부서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부실해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측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급식은 예산 문제도 있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야. 그러나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 급식 시스템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다고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정책이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 학교에서라도 조금씩 바꿔볼 수는 없나요?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이 나타났습니다. 급식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 개혁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왜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죠? 급식의 질을 올리면 등록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배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되잖아요.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어른들은 왜 반대하는 거야? 이 문제는 곧 지역교육청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개혁이 가능할까? 한국 급식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에서 급식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급식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걸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거잖아. 하지만 이 논쟁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급식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이 커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 한국 급식을 보고 충격, 급식 개혁 요구 움직임 확산. 한국 급식과 미국 급식 비교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뉴스에서 한국 급식과 미국 급식을 비교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급식 사진 봤어? 우리랑 비교가 안 되더라. 미국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는 급식 개혁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급식 사진을 공유하며 불만을 표출했어요. 우리 급식 좀 봐. 피자 한 조각에 우유 한 팩. 이게 뭐냐고? 학교에서조차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게 말이 돼. 그제야 어른들도 이 문제가 단순한 학생들의 불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육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몇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급식 개혁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한국 급식 시스템을 참고하여 시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이게 정말 바뀌는 거야? 그리고 시범 운영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 급식의 질이 개선되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시범 운영을 해주세요. 하지만 이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 미국 급식도 바뀔 수 있어. 과연 이 학생들의 노력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몇몇 학교에서 한국 급식 모델을 참고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 학교들의 반응이 좋은데 왜 다른 학교들은 바꾸지 않는 거야?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지? 학생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변화가 필요해. 우리 스스로 더 크게 움직여야 해.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학교 측과 교육청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 전국적인 급식 개혁 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급식 개혁 캠페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학생들은 오프라인 시위까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자,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자, 지역 교육청, 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어야 해. 드디어 전국 여러 도시에서 학생들이 모여 급식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라. 우리도 한국처럼 균형 잡힌 급식을 원한다. 부실한 급식 나가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라.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CNN 뉴스 미국 고등학생들 한국 급식 보고 충격 급식 개혁 요구 시위 확산. 뉴욕타임스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이 미국 학교 급식을 바꿀 수 있을까?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학부모와 교사들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애가 학교에서 피자랑 감자튀김만 먹고 오는 거 보면 걱정되긴 했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닐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급식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야. 처음에는 몇몇 학교에서만 시범 운영되었던 한국식 급식 모델이 점점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국 급식을 참고한 메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패스트푸드 위주의 급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추가하겠습니다. 변화를 먼저 시도한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올라갔어요. 건강한 식단이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급식이 맛있어지니까 점심시간이 기대된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패스트푸드 중심이던 급식을 바꾸고 나서 학생들의 체중 증가율이 감소했어요. 비만율이 높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눈여겨본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 개혁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공공보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정부는 점점 커지는 급식 개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고 마침내 국가 차원의 급식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 미국에서 시작된 급식 개혁 운동이 점점 확산되자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성공적일까? 한국 급식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급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도 학교 급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캐나다 몇몇 학교에서 한국 급식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 호주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 급식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함. 이제 한국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급식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다니. 미국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급식 개혁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정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 급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가 나왔어. 급식 개혁 덕분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급식을 경험했던 105명의 미국 학생들.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작은 충격과 감탄이 결국 미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급식이 맛있고 부럽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결국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국 급식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투자였다. 이제 우리도 그런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급식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모델이 되다니. 한국 급식을 경험한 105명의 미국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은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급식 개혁이 아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급식을 바꾼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급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전반을 바꾸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바꿀 수 있었다면 교실 환경도 바꿀 수 있고 교육 시스템도 바꿀 수 있어. 우리의 작은 행동이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거야. 급식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 이 환경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 학교 내 건강한 식수대 확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강화, 체육 및 예체능 프로그램 확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교재 및 학습 지원 제공.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바꿀 수 있었듯이 더 나은 교육 환경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직접 행동하면 학교도 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환경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을 넘어 학교 자체가 바뀌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 복지, 학습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해. 이제 교육 정책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학생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이 학생들의 미래를 만든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탁구장에서 수천 번의 경기를 봐왔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WTT 챔피언스 프랑크푸르트 대회에 독일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무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강자들이 격돌하고 미국과 남미에서도 수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였죠. 원래라면 저는 독일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분석 노트를 던져버린 채 경기장 한복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빠르게 세계 랭킹을 끌어올린 선수. 하지만 저는 그녀를 대단한 선수라고만 생각했지. 지금처럼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가진 괴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6강전 상대는 푸에르토리코의 아드리아나 디아즈. 이 선수도 강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유빈보다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아즈는 남미 탁구의 최강자였습니다. 팬아메리카 챔피언십에서만 5회 우승을 차지했고 남미에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디아즈는 빠른 손목 스냅을 이용한 예리한 드라이브와 날카로운 코스 공략이 강점인 선수였습니다. 특히 신유빈에게는 천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올해 초부산 세계탁구 선수권에서 신유빈은 디아즈에게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밀린 경기였죠. 그리고 오늘 다시 마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디아즈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신유빈이 최근 기량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디아즈는 여전히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세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유빈이 초반부터 디아즈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11대 7점. 신유빈이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디아즈의 서브를 강하게 받아넘기며 빠른 백핸드 랠리를 펼쳤습니다. 기존의 신유빈이라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예상 밖인데? 저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유빈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핸드의 강력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유빈은 중국 선수들이 아닌 이상 쉽게 구사할 수 없는 수준의 백핸드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채공 시간이 짧고 강한 회전이 실려 디아즈가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디아즈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한 선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디아즈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2세트 8대 11점. 디아즈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유빈의 강한 백핸드 랠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 공을 많이 사용하며 신유빈을 흔들었습니다. 이 전략이 통한 것이었을까요? 3세트 11대 13점. 신유빈이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는 1대 2점. 신유빈이 패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부산 세계선수권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신유빈은 디아즈에게 초반 흐름을 내준 뒤 결국 무너졌습니다. 역시 아직 디아즈를 넘기에는 부족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문득 신유빈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유빈처럼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신유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세트를 내줬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뭐지? 저는 처음으로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가진 진짜 저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량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멘털이 강한 선수였습니다. 탁구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경기 운영 능력과 멘탈 싸움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신유빈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경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유빈이 1대 2로 뒤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선수를 지켜봐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세트 스코어가 불리해지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플레이가 급해지고 실수가 잦아지죠. 하지만 신유빈은 달랐습니다. 신유빈은 4세트 초반부터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기존에는 백핸드 랠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했던 그녀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놀라서 자리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는 디아즈의 길고 느린 서브를 강하게 받아넘기며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백핸드로만 경기를 풀어가던 이전과 달리 포핸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즈는 분명 신유빈의 포핸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미들 몸중앙 쪽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포핸드도 내가 못 쓸 거라 생각했어? 아니야. 오늘은 다를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디아즈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유빈이 백핸드 위주의 선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백핸드를 피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신유빈이 포핸드까지 과감하게 사용하자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이었죠. 그리고 신유빈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포핸드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즈의 리듬 자체를 깨뜨리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빈의 플레이 스타일은 원래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수비와 연결이 뛰어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죠. 하지만 이번 4세트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수비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적극적인 서브, 리턴과 강한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디아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 그녀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유빈은 전보다 더 짧은 공을 사용하며 디아즈를 네트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디아즈가 앞으로 나온 순간 길고 빠른 공을 보내며 강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디아즈는 계속해서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유빈은 단순히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까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아즈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신유빈이 11대 8로 4세트를 따냈습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는 2대 2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장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관중들은 물론 미국 중계진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설자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신유빈이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세트, 운명의 5세트였습니다. 5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디아즈 역시 4세트를 내준 후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듯 보였습니다. 5세트 초반 두 선수는 숨막히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공이 테이블을 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19, 29,
39 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정신력 싸움이다. 누가 더 집중력을 잃지 않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신유빈의 진짜 강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5세트 중반. 점수는 9대 9점. 경기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서도 신유빈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웃는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긴장감에 얼굴이 굳어지지만 신유빈은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랠리에서 디아즈의 백핸드 실수. 10대 9 신유빈이 매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아즈는 긴 서브를 넣었고 신유빈은 빠르게 받아넘겼습니다. 19, 29, 39.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디아즈의 공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경기 종료. 22대 20 신유빈 승리. 경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유빈은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깜찍한 윙크 세리머니. 관중들은 더 열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이 경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역전극.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유빈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한국 탁구의 미래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2대 20점. 탁구 역사상 이렇게 치열한 마지막 세트가 또 있었을까요? 승리를 확정하는 순간 신유빈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고 곧바로 특유의 깜찍한 윙크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은 다시 한번 열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유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뛰어난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오늘 보여준 집념, 경기 운영 능력, 멘탈,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신유빈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중계진도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유빈이 테이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을 곱씹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유빈이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을까? 저는 코치로서 많은 선수를 지켜봐 왔습니다. 선수들은 보통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거나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갑니다. 신유빈은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으로 정상에 올라선 선수였습니다. 그녀의 백핸드. 오늘 경기에서 디아즈조차 압도당했던 그 무시무시한 백핸드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보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겠지요. 저는 경기 중간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벽한 육각형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유빈은 오랫동안 백핸드 중심의 안정적인 선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백핸드뿐만 아니라 서브 리턴, 경기 운영 능력, 심리전, 포핸드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신유빈은 포핸드가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이를 노리고 백핸드를 피하며 미들몸 중앙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녀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과감히 활용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다. 성장하는 선수다.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처럼 패배 직전까지 몰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유빈이 한국에서 짊어진 기대와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단순히 WTT 챔피언스 8강 진출을 위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부산 세계선수권에서 0대 3으로 완패했던 디아즈에게 반드시 서력해야 하는 경기였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한국 팬들도 전 세계 탁구 팬들도 모두 신유빈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이 세계 탁구 역사에 더 깊이 새겨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유빈이 환호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디아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디아즈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세트에서 여러 번 매치 포인트를 잡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은 끝까지 버티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즈는 신유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선수는 짧게 포옹을 나누었고 디아즈는 신유빈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팀 코치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탁구는 단순히 실력으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기 운영 능력과 멘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승리를 결정한다. 신유빈이 보여준 경기력은 단순한 기술적인 향상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 탁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 중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세계 탁구 무대에서 한국은 언제나 강팀이었지만 절대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같은 선수가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탁구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신유빈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 1위도 가능할 것이다. 그녀는 오늘 경기로 증명했습니다. 탁구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유빈의 극적인 승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16강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탁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경기를 뒤집었고 경기 내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밀어붙이며 극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경기 이후에 있었습니다. 신유빈이 코칭 스태프와 포옹을 나누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표정에는 환희와 안도,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 탁구를 넘어 세계 탁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관중석에서는 여러 국적의 팬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팬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온 팬들도 유빈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탁구라는 스포츠에서 한국 선수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탁구는 중국과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한 선수들을 배출해 왔지만 세계 1위를 장기간 지배하는 선수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유빈이 보여준 경기력은 그녀가 그 벽을 깨뜨릴 선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탁구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 ESPN 중계진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건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었다. 신유빈이라는 이름을 이제 전 세계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유빈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탁구 선수들과 다르다. 그녀는 끈질기고 영리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선수는 확실히 특별하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신유빈은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탁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 탁구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디아즈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유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신유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유빈은 환한 미소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선수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빈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내가 너무 강해서 힘들었어.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래, 다음에는 내가 꼭 이길 거야. 하지만 오늘은 너의 날이야. 그 순간 저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선수들 간의 존중과 성장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탁구는 단순한 승패의 게임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성장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벽을 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은 오늘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팀의 코치로서 수많은 선수들을 지켜봤습니다. 탁구 선수들에게는 각자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강력한 서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선수는 빠른 스매시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이 되려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술, 전략, 멘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오늘 신유빈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신유빈은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알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면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몇 년 후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은 신유빈을 붙잡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막판에 흔들릴 법도 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나요? 신유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보통 이런 극적인 경기를 승리한 선수라면 자신을 자랑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제가 신유빈에게서 진정으로 감동을 받은 순간은 경기장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국 스포츠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대회 끝난 지 3일 만에 신유빈, 정말 큰 결단을 내렸다. 신유빈이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된 후에도 그녀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승리를 쌓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유빈은 대회를 마치고 불과 3일 만에 성빈센트 병원을 찾아 의료비 후원금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업 후원이 아니라 본인의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다. 탁구를 넘어 세상을 바꾸다. 기사에 따르면 신유빈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도 같은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소아 환자들의 치료를 도왔고 생애 첫 월급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초등탁구연맹 초등학생 선수들에게 해외 전지훈련비와 경기력 향상금을 지원, 한국여성탁구연맹에도 탁구용품과 후원금 기부, 부산광역시 탁구협회에 유소년 탁구 장학금 전달, 아주대병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의료비 후원, 사랑의 열매를 통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 돌봄 기부, 월드비전을 통해 생리빈곤에 처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키트 지원,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이웃을 위해 햅쌀 기부 등.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탁구 선수로서의 삶만 강조했지. 한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해 왔던가? 신유빈의 행보를 보며 저는 지도자로서의 철학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 스포츠를 넘어 세계 스포츠의 미래다. 탁구는 한국에서 인기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때 유남규, 현정화 같은 전설적인 선수가 등장하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점점 프로 리그가 축소되고 팬층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은 그런 흐름을 다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기 하나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다시 탁구를 보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신유빈이라는 이름이 한국 스포츠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